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체 비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스케치를 할 때 항상 윗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 머리 끝선과 이마 끝선을 따로 분리시키면서 비례를 잴 건데요. 이마 끝에서부터 눈썹 끝까지, 그리고 눈썹 끝에서부터 코 끝까지, 코 끝에서 턱 끝까지가 항상 1대 1대 1의 비율을 맞추면서 들어가면 됩니다. 이제 눈을 들어갈 텐데 눈은 눈 사이에 눈 하나가 들어가고, 그리고 머리카락을 치웠을 때 양옆으로 눈 하나가 더 들어가게끔 총 5개의 눈의 폭이 들어가는 식으로 비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눈 끝에는 눈썹의 산이 가깝게 맞닿아 떨어지도록 비례를 재줍니다. 눈끝과 눈끝이 항상 맞을 수 있도록 보조선을 그려주세요. 이제 코를 그려볼 건데 콧볼 양끝이 눈의 시작점과 맞닿아 떨어지도록 선을 아래로 직선으로 그어주고요. 그 다음에 입술은 동공에서 선을 내렸을 때 입술 꼬리가 양쪽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턱을 들어갈 때는 양옆에 눈을 한 번씩 집어넣었을 때 그 얼굴 외곽에서 서서히 대각선으로 내려오는데, 여기 꺾이는 지점은 입술 양 끝에 그리고 눈썹 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귀를 그릴 때는 눈 끝에서 코 끝부분까지 선을 그었을 때 귀 끝에서 귀가 떨어지는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요. 이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턱 끝쪽의 각도가 살짝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, 귀 역시 그 턱선과 맞닿아 떨어지게 살짝 기울기를 낮춰서 그 옆에다 붙여주세요. 네, 기본적인 비례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,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또는 반측면일 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살짝 이마 선부터 눈썹까지, 눈썹에서 코끝까지, 코에서 턱 끝까지가 1대 0.8대 0.6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아래서 봤을 때는 턱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1대 0.8대 0.6 이런 식으로 비례를 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에서 봤기 때문에 눈이 항상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눈 시작점도 처음에 곡선을 아래로 내리 깔아준 다음에 위로 길게 빼주는 형식으로 눈을 맞춰서 그려줍니다. 보조선은 곡선이나 직선을 사용해서 기울기를 맞춰주시고요. 콧볼은 코 윗면에 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랫면에 이렇게 어둠이 잡히는 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짧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는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. 입술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입술 윗면이 좁게 보이고 아랫면이 더 도톰하게 보이겠죠. 반대로 위에서 본 것보다 아래서 바라봤을 때의 얼굴은 이 눈동자의 끝이 더 높이 올라가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눈의 생김새를 그려주시면 되고요. 코 역시 코 밑에 보이는 어두운 영역의 폭이 더 많이 보이도록, 그래서 콧등이 더 적게 보이도록 스케치를 해주면 됩니다. 입술도 마찬가지로 입술의 밑면이 더 많이 보이겠죠? 윗면을 더 넓게 그려주시고 아랫면을 좁게 보이도록 그려준 다음에 턱의 명암도 더 높이
생길 수 있도록 입술 밑에 생기는 명암 역시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해줍니다. 자, 제가 예시를 든 게 살짝 반측면이잖아요. 반측면을 그릴 때는 왼쪽 얼굴이 더 좁게 보일 때 이 중앙선을 그렸을 때 오른쪽 입술보다 왼쪽 입술이 더 적게 보이는 형식으로, 또는 콧볼이 왼쪽 콧볼이 더 돌아가면서 적게 보일 수 있도록, 그리고 눈도 펼쳐졌을 때의 눈이 아니라 살짝 눈에 돌아가는 느낌이 더 잘 들도록 짧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제 명암을 들어갈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굴곡을 예측하기 힘들잖아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비례를 쟀을 때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상을 해주시면 좋은데, 이마에서부터 눈썹이 내려올 때 한번 이렇게 각이 생기죠? 마찬가지로 코에서 이렇게 콧등이 보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콧볼 쪽에서 한 번 더 각도가 꺾여 내려옵니다. 그래서 인중에서 입술, 입술에서 입술 밑에 생기는 명암, 턱에서 턱이 끝나는 지점, 이렇게 계속 각이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각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만큼 빛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그 아랫면에 꺾이는 각들을 항상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아랫면의 각들이 눌리면 빛이 위에서 오듯이 밝은 영역의 면들이 더 돋보이겠죠. 마찬가지로 정면을 그릴 때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해서 명암을 들어갈 텐데, 눈썹 시작하는 부분부터 눈 끝까지, 여기까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영역이에요. 그래서 눈썹 중앙부터 명암을 잡기 시작해서 눈 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눈 역시 아주 밝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빛이 왼쪽에서 온다면 오른쪽에 있는 돌아가는 구 느낌의 명암으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리고 눈썹이 시작하는 이 3부터 눈썹의 3분의 2 지점, 이 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세요. 그러면 밝은 모양이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죠? 이 부분은 눈과 코 사이에 깊이가 많이 파여 있지만 이 부분은 뼈가 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식으로 명암을 들어가면 됩니다. 이마 쪽에도 눈썹 3부터 아까 눈 끝까지 깔아놨던 명암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마의 꺾임이 표현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눈 쪽에 명암을 그린 후 애교살의 밑에 파이는 곳까지 한 번 더 스케치를 해주고요. 밑으로 내려와서 콧볼에서도 아래로 꺾이는 각을 먼저 윗색을 깔아줍니다. 이렇게 어둠을 깔 때 물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같이 해주세요. 하고 양옆에 살짝 파여서 생기는 팔자주름도 같이 명암을 깔아주세요. 입술도 윗입술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윗입술을 먼저 눌러주고, 아랫입술은 이 양쪽 입술 끝에 들어가는 구멍 쪽만 살짝 명암을 넣고 밝음을 살린 후에 그 밑에 떨어지는 다시 꺾인 각, 그 각을 염두를 해서 명암을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턱 쪽에 생기는 어둠도 한번 입체감을 내준 후에 그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의 각도를 상상을 해서 또는 관찰을 해서 한 번에 같이 깔아주세요. 머리카락도
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명암을 들어갈 때 같이 깔면 좋겠죠. 이제 광대 부분에 명암을 넣을 건데 앞서 잡았던 각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면에서 봤을 때 각이 있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각도 존재를 하겠죠. 여기 눈썹 3부터 눈끝까지 눌린 지점이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광대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피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지점이 거의 귀가 끝나는 부분과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술 끝나는 부분 바로 아래 지점까지 이렇게 한번 약하게 깔아주면 되는데요. 이때 밝음이 너무 끝까지 이어지면 입체감이 덜 나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이 명암과 이 명암을 연결시켜주는 명암을 더 깔아주세요. 자, 이제 아까 3등분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뉠 때 육면체처럼 입체감을 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밝게 떨어지는 윗면 그리고 눈썹부터 코끝까지의 이 비례는 중간면 그리고 코 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떨어지는 이 선의 비례는 더 아래로 각이 꺾이는 어두운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딱, 딱, 딱 크게 이렇게 세 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. 그때 이쪽 면이 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 면은 중간에 있고 위쪽 면은 바닥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두운 면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. 이때 이마를 가장 밝게 놔두기 위해서는 손을 최대한 덜 버는 게 좋고요. 여기 이목구비가 모여있는 이 부분 위주로 더 중간 톤으로 묘사를 하다가 입술 끝에서 턱선이 아까 만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아래로 화이트가 남지 않도록 입술을 묘사할 때 남기는 화이트를 제외하고는 한 번씩 눌러주는 게 맞습니다. 턱이 아무리 밝은 곳에서 튀어나왔다고 해도 이 볼의 밝은 부분과 이마의 밝은 부분과 코의 밝은 부분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간 영역에 있는 밝은 영역 또는 하이라이트보다 이마에서 빛을 받는 부분이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서 더 디테일한 어둠이나 근육 같은 경우는 채색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. 여기까지 두 장의 기본적인 비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시점이나 각도가 변경되더라도 항상 응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.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